그 신발은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집 안이 더러워질까 봐요. 며느리가 찌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래 계실 거 아니죠? 언제쯤 돌아가실 건지. 며느리의 차가운 질문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가 소파로 다가가자 며느리는 낡은 방석을 급히 깔았습니다. 흙이 묻으면 소파가 더러워질까 봐요. 저녁 시간 거실 구석에 작은 밥상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드세요. 편하실 거예요. 구석에서 쓸쓸히 식사하는 순자, 뜻밖의 소식이 냉담한 아들 부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순자는 갈라진 손가락 끝으로 눈가의 주름을 어루만졌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이면 여전히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를 마쳤죠. 허리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순자의 마음속엔 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순자는 18배 남편을 만났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을 본 지 열흘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성실했죠.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삶을 읽었어요. 영철아, 밥 먹자. 학교 늦겠다. 첫 아이 영철이 태어난 날 순자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후로 영호, 영은이까지 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고된 농사일 속에서도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해요? 어린 영은이가 물을 떼면 순자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엄마는 우리 영은이 미래를 위해 일한단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건 영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강경화 말기라 했죠. 술을 끊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여보, 애들 잘 부탁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죠. 이제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밭에서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파도 순자는 쉬지 않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꽁꽁 언 논두렁을 걸었죠. 새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요. 영철이가 고3이 되던 해 조심스레 말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얼굴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우리 영철이 꼭 가야지. 그날 밤 순자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결국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논을 조금씩 팔았어요. 영철이와 영호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엄마, 저는 대학 안 갈래요. 그냥 일할래요. 막내딸 영은이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두 오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이미 집안 형편은 바닥이었습니다. 영은이의 눈빛에서 순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죠.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을. 미안하다, 우리 딸. 순자는 영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죠. 영철이는 서울에서 회사원이 되어 박지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영호도 자영업자가 되어 이수진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영은이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점점 텅 비어가는 집에서 순자는 외로움과 싸웠어요. 아이들은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세 아이 모두 바쁘다며 전화도 뜸해졌죠. 엄마, 서울에 한번 오세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영철이의 말에 순자는 잠시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몇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빈 방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날이 많아졌죠. 밭에서 일하다 허리가 아프면 순자는 문득 두려워졌어요.
자신이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자식들은 과연 자신을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순자.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는 알 수 없었죠. 희미한 불안감이 순자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시골집, 순자는 달빛 아래 새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잘 자랐으니 그걸로 됐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걸로 됐을까?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순자는 늘 그랬듯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굽은 허리로 상추를 따고 있었죠. 봄비가 내린 후라 땅은 질척였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에 떴어요. 그리고 순자는 그대로 밭고랑에 쓰러졌죠. 아이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판에 울렸어요. 순자의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번개처럼 달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하늘만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옆집 김할머니가 발견한 건 1시간쯤 지난 후였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병원에 실려간 순자는 의사의 차가운 진단을 들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일상생활도 어려울 겁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울에 사는 첫째 아들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철의 목소리는 바빠 보였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좀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철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집에 오세요. 다음 날 순자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가방에는 며칠 입을 옷만 겨우 넣었습니다. 얼마나 머물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영철의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영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님, 신발 좀 벗고 들어오세요. 바닥이 더러워져요. 순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이제 막 도착했는데 이미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었죠. 지영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신발은 여기에 넣어주세요. 흙이 묻어 있을 테니까요. 순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작아졌죠. 할머니 냄새. 손자 준수가 방에서 나오다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곤 얼른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 물 드릴게요. 지영이 내민 건 일회용 종이컵이었어요. 가족들이 쓰는 유리컵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죠. 소파에 앉으세요. 순자가 소파로 다가가자 지영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지영은 낡은 방석을 가져와 소파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 옷에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소파가 더러워질까 봐요.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퇴근한 영철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인사만 했을 뿐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영은 순자에게 따로 상을 차렸어요. 어머님, 여기서 드세요. 편하실 거예요. 순자는 작은 밥상을 앞에 두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쪽 식탁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눴죠.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외로움에 목이 메었어요. 밤이 되자 지영이 작은 방을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오래 계실 거예요? 그 질문에 순자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겨우 하루 지났을 뿐인데 이미 떠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며칠만 있다 갈게. 둘째 아들 영호의 집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현관에서부터 수진이 신발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실내화 신으세요.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손녀 하은이 할머니의 손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손톱 밑에 흙이 끼었어요. 식사 시간에는 역시 따로 상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고기와 반찬이 가득한 식탁에서 먹었지만 순자의 상에는 찬밥에 김치 한 가지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아무도 순자를 깨우지 않았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모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용무가 있어서 먼저 나갔습니다.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걸 드세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막내딸 영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영은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죠. 영은의 원룸은 작았어요.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죠. 순자는 딸의 집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좁은 곳에 자신까지 들어가면 영은은 어떻게 지낼까 싶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영은의 밝은 미소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왔구나. 들어와요. 영은은 엄마의 가방을 받아들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방이 좁아서 미안해요. 그래도 둘이 지내기엔 괜찮을 거예요. 영은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찡했어요. 두 아들의 넓은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죠. 엄마, 침대에서 자요. 난 바닥에 이불 깔고 잘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에게 더 부담을 주기 싫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바닥에서 잘게. 영은은 단호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평생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그날 밤 순자는 딸의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서는 영은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은은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계는 아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영은아,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영은은 미소 지었어요.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얼굴로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오늘 편의점 아침 일찍 가야 해서요. 순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영은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자신은 짐만 되는 것 같았죠. 미안하구나. 엄마 때문에. 영은은 국자를 내려놓고 엄마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보물이에요. 영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는 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모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영은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엄마를 간병했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엄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영은은 항상 순자의 약 시간을 챙겼어요. 자신의 식사는 거르면서도 엄마의 영양제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영은이 감기에 걸린 것을 알았어요. 딸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영은아, 병원 가자. 열이 많이 나는구나. 영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병원비 아끼자고요. 그날 밤 순자는 영은이 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딸은 열에 들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건으로 영은의 이마를 닦아주며 울었죠. 엄마를 간병하느라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는 딸. 순자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지하철역 계단에서 영은이 순자를 업다시피 하고 오르내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걷기 힘든 순자를 위해 영은은 자신의 작은 몸으로 엄마를 지탱했어요. 영은아, 무거울 텐데. 영은은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업으셨는데요. 이 정도쯤이야. 그런 날이 계속될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두 아들은 간간히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했을 뿐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은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영은이 흥분한 목소리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영은은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골 땅이 신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대요. 보상금이 나온대. 순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재개발? 보상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영은의 대답에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골에 알아보니 35억쯤 될 거래요. 엄마,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죠. 돈이 생기면 다들 어떻게 변할까?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막내딸 영은과 보상금 소식이 들리면 달라질지도 모를 두 아들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세상이 곧 달라질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보상금 소식이 전해진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영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영철이었죠. 네, 오빠. 영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죠. 알겠어요. 지금 와요? 알겠어요. 영은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영철 오빠가 지금 온대요. 영우 오빠도 같이.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땅 보상금 소식을 듣고 온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화 한 통 없던 아들들이었죠.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영철과 영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지영과 수진도 있었죠. 어머니, 영철이 순자를 꼭 안았어요. 갑작스러운 포옹에 순자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영우도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촉촉한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죠. 지영이 큰 선물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홍삼이에요. 한 달 전만 해도 순자에게 일회용 컵에 물을 건넸던 지영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 한켠이 쓰라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좁은 곳에서 지내세요? 영철이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 경멸이 스쳤습니다. 순자는 영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죠. 영은이 고마워. 이렇게 어머니 잘 모셔줘서. 영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인사처럼 들렸죠. 어머니, 머리 감겨드릴게요. 지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 그녀는 순자의 냄새를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아니야, 괜찮아. 순자가 거절했지만
지영은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수진도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원룸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먼지가 많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깨끗이 청소해 드릴게요. 먼지를 무서워하던 수진이 이제는 맨손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순자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35억 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할머니, 갑자기 문이 열리고 준수와 하은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좋아하는 과자예요. 제가 사왔어요. 하은이 과자 봉지를 내밀었어요. 한 달 전 할머니 손이 더러워요라고 말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순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영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오빠? 영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은아, 너도 이해해. 우리가 어머니를 모실 조건이 더 좋잖아. 넓은 집에 방도 따로 있고, 영우가 설득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도가 뻔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은이 순자에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난 영은이랑 있을래. 그 말에 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영은이 집은 너무 좁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달라진 태도가 소름 끼쳤습니다. 식사 시간, 영철과 영호는 비싼 음식을 배달시켰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중심에 두고 앉았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지영이 순자의 입에 음식을 가져갔어요. 순자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집 밖에서 들려오는 영철과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 가지 않고 이야기 중이었죠. 35억이면 우리 둘이 15억씩 나누고 나머지 5억은 어머니 병원비로 쓰면 되겠지? 영철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런데 영은이는 어떻게? 걔도 우리 가족인데. 영우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걔는 나중에 조금만 챙겨주던가. 우리가 앞으로 어머니 모실 거니까 돈은 우리가 가져야지. 영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순자의 심장을 찔렀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어요. 모든 보상금을 영은에게 주기로.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막내딸에게 돌려주기로 말이죠. 다음 날 순자는 영철과 영호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혼란하신 건 아니죠? 이런 큰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철이 위협하듯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면 법원의 후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호까지 가세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내 돈 내 맘대로 못 쓰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이었죠. 그 손길에서 순자는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본색.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보상금이 입금된 날, 영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걸 다 저에게 주시면 어떡해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받아야 맞아. 내 진짜 가족은 너뿐이니까. 영은은 첫 번째로 한 일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것이었어요.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곳을 떠나는 날, 영은은 시원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어머니 치료를 위한 최고의 병원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순자의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유명한 재활 전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순자님, 정기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영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순자였습니다. 영은이 세 번째로 한 일은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었어요. 원래 커피를 좋아했던 영은은 대학 시절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순자의 정원이었죠.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제 삶에, 제 마음의 정원 같은 분이시니까요. 영은이 카페 간판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단골 손님이 된 건설회사 직원 최준영이 영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영은의 뺨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준영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영은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도 그를 마음에 들어했죠. 1년 후 영은과 준영은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은아, 행복하렴. 영은과 준영은 서울의 깨끗한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들은 순자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양방이었죠.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준영이 순자의 짐을 방에 들여놓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세상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어느 날 아침 영은이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영철 오빠가요? 영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그를 해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실직에 영철은 큰 충격을 받았고 가정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무리하게 확장했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죠. 빚더미에 앉게 된 영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좋지. 영은은 고민했어요. 두 오빠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과거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마음을 읽은 듯 손을 꼭 잡아주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거야. 순자의 말에 영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결심이 담겼습니다. 한 달 후 영은의 카페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영철과 영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한층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은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지로 강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죠. 영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줘. 지영과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모두 내 자식들이야. 다시 시작하자. 순자는 화해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부모를 똑같이 공경할 것. 영은을 인정하고 존경할 것.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영철과 영호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영철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영호는 규모를 줄여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갔죠. 지영과 수진도 변했어요. 그들은 매주 시어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공경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였죠. 매주 일요일 세 자녀와 손주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생겼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준수가 그림을 내밀었어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수가 정말 잘 그렸구나. 하은도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숙제 도와드릴게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가을 어느 날 영은이 순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영은이 축하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녁 노을이 지는 가운데 순자는 영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돈보다 더 값진 건 진정한 효심이란다. 내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흩날렸어요. 이제 순자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주고받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함께하는 한 남은 인생은 따뜻할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